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6월의 끝날, 식당 유리창 밖으로는 오후 햇빛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유진은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을 스커트 위에 가볍게 문질렀다.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녀가 여태 상상만 해왔던 시댁이라는 세계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가 될 박말순이었다. 예의를 갖춘 듯 미소를 띄었으나 입가보다 먼저 움직인 건 상대를 훑는 눈이었다. 그 시선은 꼭 값어치를 따지는 장사꾼과도 같았다. 뒤이어 시아버지 박정호가 들어왔다. 말수가 없어 보였고 얼굴에는 무심함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여기 있었구나. 말순이 유진을 보며 말했다. 그 말투는 반가움보다 왜 거기 앉아 있느냐는 의미에 더 가까웠다.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자 말순의 시선은 벌써 구두 끝까지 내려가 있었다. 요즘 애들은 이런 신발을 신나 보네. 뭐 그래도 단정하니 다행이네. 칭찬인지 지적질인지 모를 첫마디였다. 유진은 조금 무안해졌지만 꼭 참았다. 인사를 마친 뒤 모두 자리에 앉았다. 말순의 관심은 이미 아들인 지훈에게 옮겨가 있었다. 우리 지훈이는 요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회사에서 힘들다던데 얼굴이 말랐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친구 앞에서 밥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라니. 유진은 속으로 가볍게 헛웃음을 삼켰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시할 틈도 없이 말순의 시선이 다시 돌아왔다. 유진 씨는 요리는 좀 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본적인 건 다 할 줄 알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탐탁지 않은 얼굴이었다. 우리 집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서 음식도 조금만 잘못하면 체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해. 그 말투는 거의 식모 고용 조건을 말하는 듯했다. 지훈조차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엄마, 아직 결혼 얘기하는 자리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 아니, 결혼할 거잖아. 말수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은 미리미리 알아야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해야 할 게 많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것저것 신경 쓸 때가 많거든. 혓바닥을 굴리는 듯한 말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체적 한계 호소. 유진은 속으로 비로소 깨달았다. 아, 이분은 며느리를 손으로 보고 있구나. 미래의 가족이 아니라. 상견례는 보통 서먹서먹함 속에서도 서로 호감을 쌓는 자리라고 들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엔 서먹함만 있고 호감이라고는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 말순의 말은 계속 날카롭게 이어졌다. 지훈이는 원래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움직여. 출근 전에 국이랑 밥을 챙겨줘야 해. 그리고 맞다. 혹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타입은 아니지? 그 말에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닌데요. 아침엔 일찍 일어나요. 다행이네. 며느리가 게을러 보이면 우리 집안에서 말이 많거든. 이쯤 되니 말이라기보다 면접 같았다. 아니, 그것도 아니다. 하녀 채용 심사에 가까웠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유진이 불편해.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뭐가 불편하니? 요즘 애들은 무슨 말만 하면 다 예민하게 받아들여.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말순의 시선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대답?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했다.
그런 표정이었다. 식사 주문을 마치자 정적이 흘렀다. 식당 안 에어컨이 작게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다. 유진 씨는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형제는? 이 질문은 예의 범절의 일부라기보다 상대 집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처럼 들렸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답을 이어가자 말순은 중간중간 애매한 고개짓을 했다. 감탄도 비난도 아닌 그저 계산하는 표정. 그러다 말순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뭐 우리 집에 오면 힘들 수도 있어. 나는 좀 꼼꼼한 편이라. 며느리는 집안일도 잘해야 하고 우리 지훈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챙겼거든. 말순의 말투에 담긴 소유권은 노골적이었다. 유진은 그 순간 어렴풋이 알았다. 이 사람은 아들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그녀의 결혼 생활이 겪게 될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식사가 나오고 모두 젓가락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식어 있었고 말순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지훈이는 몸이 약해서 결혼해도 내가 자주 들러서 챙겨야 해. 그래야 걱정을 안 하지. 그 말은 유진의 이마 속까지 파고들어 깨달음을 남겼다. 아, 이 사람은 결혼을 아들의 독립이 아니라 확장된 보호로 이해하는구나. 며느리는 그 확장을 위해 필요한 관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지훈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잔을 들어 마셨다. 엄마, 그런 말은 나중에. 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던데 결혼하기 전에 꼭 말해줘야지. 나중에 서로 오해할 일 없도록. 말순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해주는 걸 고맙게 여겨라는 태도였다. 유진은 밥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이 결혼 괜찮을까?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남자였고 그의 표정은 미안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 표정 하나가 유진을 버티게 했다. 식사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는 마치 끝나지 않는 시험처럼 길게 이어졌다. 유진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은 자꾸만 얕아졌다. 말순은 테이블 위에 물티슈를 가져다 놓으며 유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에 오면 이런 건 며느리가 먼저 챙겨야 해요. 식사 끝나면 바로바로 테이블 정리하고 음식물 분리도 잘해야 하고 마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내 몫이야 하고 못 박는 말투였다. 지훈이 못 참고 나섰다. 엄마, 지금은 식당이잖아. 여기 직원분들 계시고. 말순은 지훈을 짧게 흘겨보았다. 내가 말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니? 집에서 하는 기본적인 태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유진 씨가 집안일 잘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그 말이 꼭 말한 만큼은 해야지. 라는 압박처럼 들렸다. 유진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이 사람은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식당에서 나오자 바깥의 여름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한층 더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지만 그 분위기는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따로따로였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지훈이는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유진 씨가 챙겨줘야 할 게 참 많을 거야. 유진은 그제야 의문이 생겼다. 결혼하면이라고?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말순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결혼식은 크게 안 해도 돼. 우리 집이 복잡해서. 큰아들네도 그렇고 하여튼 일은 다 너희 둘한테 맡길게. 지훈이가 일이 많아서 바쁠 테니까. 그러니 유진 씨가 앞으로 챙겨야 할 게 많겠지? 이번엔 지훈이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엄마 아직 상견례만 했고 결혼 준비는 아직 계획도. 너희 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 큰아들네는 바쁘니까. 그리고 큰애는 성격이 예민해서 이런 데 끼는 거 싫어해. 그 말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애로 가득했다. 유진은 느꼈다. 아,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예민한 사람들로 보호받는 존재고 우리는 만만한 존재구나. 식당 앞 작은 정원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 말순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유진 씨, 핸드폰 번호 좀 줘. 앞으로 자주 연락해야 하잖아.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말이 유진의 귀를 스쳤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애정이 아니라 관리였다. 유진은 조심스레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일고 있었다. 지훈이 나직하게 유진에게 말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표현이 세긴 한데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지훈 씨는 내 편이니까. 그때 말순이 잠깐 두 사람을 흘끗 보더니 어딘가 불편한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둘이서 속닥속닥 하는 건 좋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애들 같게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 박정호가 호흡을 내쉬었다. 지금까지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그가 드물게 입을 열었다. 말순아, 적당히 해. 너무 그러면 아이들 부담된다. 유진은 그 말에 놀랐다.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주는구나. 그러나 말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부담? 내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는 게 부담이야? 내가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조금만 말해도 다 간섭이라 하고. 그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듯했다.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였고 방금의 한마디가 아마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개입이었을지도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순이 다시 유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도 유진 씨가 참아줄 거라 믿어. 며느리들은 다 그런 거니까. 시집살이 조금 하는 건 기본이지 않나? 그 말이 시작과 끝을 동시에 장식했다. 아, 이 집은 며느리는 참는 존재라는 관념을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유진은 이 결혼의 첫 단추가 벌써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벤치에서 일어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말순은 마지막까지 지훈에게 잔소리를 했다. 지훈아, 돌아가면 오늘 먹은 건 꼭 소화제 먹고. 너 저녁에는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주말에 꼭 집에 들러라. 너 요즘 얼굴이 수척해 보이더라. 마치 초등학생에게 하는 말투였다. 지훈은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알겠어, 엄마. 그리고 유진 씨. 말순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 꽂혔다. 결혼하게 되면 너도 우리 집 규율에 빨리 적응해야 해. 나는 집안일이든 뭐든 정확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우리 집 기준에 맞춰주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맞춰주면이라는 말은 꼭 맞추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야 라는 뜻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억지 미소를 띠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 결혼 쉽지 않겠다. 하지만 지훈이 그 사람만 믿어보자. 두 사람은 시댁 식구들과 헤어지고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말이 없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유진은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얇았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야. 지훈 씨 잘못이 어디 있어.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탄 뒤에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그날의 상견례는
이미 유진의 마음속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운 뒤였다. 그림자는 작게 시작해서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훗날 그 그림자는 결혼 생활 내내 따라다니며 더 깊고 진한 형태로 짙어질 것이었다.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장대 위에서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말순 어머님. 상견례에서 번호를 교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연락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상견례 직후라 예의상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인가 싶은 불편함이 고개를 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지나치게 생생하고 지나치게 가까웠다. 유진아, 아침 먹었니? 첫 문장부터 그랬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말투. 일도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관찰의 기미였다. 아직이요. 준비 중이에요. 여자는 아침 꼭 먹어야 해. 그래야 기운이 나서 집안일도 하고 회사 일도 하는 거지. 말순의 말투는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러움 속에 강압이 깔려 있었다. 유진은 아직 시집도 안 갔고 결혼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말순의 말은 마치 그녀가 이미 며느리로 배속된 것처럼 들렸다. 오늘 회사는 몇 시에 끝나니? 지훈이는 요즘 늦게 들어온다는데 혹시 저녁은 같이 먹어? 뭐 먹이려 하나? 뭐 먹이려 하나? 아들을 아이 취급하는 말투는 이미 익숙해질 만큼 많이 들었지만 유진에게는 여전히 불편했다. 그때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침부터 전화하셨어? 받지 말지 미안. 유진은 말순의 말을 끊지 않으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하며 전화를 마무리했다. 그럼 어머님, 저 이제 출근 준비마저 해야 해서요. 오늘 저녁은 함께 먹도록 해볼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와, 이게 시작이냐? 아직 결혼도 안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멀어지는 자유가 느껴졌다.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유진의 휴대폰은 다시 발신자 표시도 없이 진동을 울렸다. 말순 어머님. 다시. 그리고 또. 업무 중이라 받지 못하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유진아, 왜 전화를 안 받니?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니? 요즘 애들은 예민해서. 내가 전화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서 하는 건데.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었다. 그냥 지훈이 점심을 뭘 먹었는지, 오늘은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는 둥, 결혼하면 어떤 식으로 집안일을 분배할지, 양가 예단은 어떻게 할지, 하나같이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들이었다. 유진은 회사 탕비실 구석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일상이 이렇게 될까? 그럼에도 유진은 참기로 했다. 지훈을 사랑했고 지훈은 늘 그녀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청첩장 업체를 고르는 날에도 말순이 끼어들었다. 요즘 애들은 너무 화려하게만 하더라. 우리 집안은 절재미가 있어야 해. 너무 비싼 거 하지 말고. 스드메 스튜디오 상담을 가는 날에는 또 전화가 왔다. 유진이는 화장이 진하네. 우리 집은 진한 화장 싫어해. 며느리는 단정해야 해. 예식장 계약을 논의하는 날에는 말순이 대놓고 말했다. 결혼식 행사 같은 건 큰아들네도 바쁘고 신경 못 써. 그러니 너희 둘이 알아서 다 해. 대신 우리 집 체면 생각해서 허술하게 하면 안 돼. 지훈은 계속 말렸지만 말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또 울렸다. 말순 어머님. 지훈이 옆에 있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유진아, 지훈이는 들어왔니? 네, 방금요. 아이고, 지훈이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혹시 저녁은 뭘 해줬어? 지훈이는 고기 기름진 거 못 먹으니까 조심해야 해. 지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나 고기 잘 먹어. 아니야. 너 어려서부터 고기 먹으려면 꼭 내가 살코기만 골라줬잖아.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훈은 유진 손을 잡아주었다. 말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유진아, 앞으로 우리 집 일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 혼동 없게.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만 좀 하자. 유진이 스트레스 받아. 그러자 말순의 음성은 순간 차갑게 변했다. 왜? 며느리 되려는 사람이 이것도 못 받아들여?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집 다 책임졌잖아. 며느리도 그걸 이어가야지. 유진은 숨이 턱 막혔다. 이 집이 요구하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노동력이었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 잘못 아니야. 엄마가 좀 많이 걱정하시는 스타일인 거지. 그렇게 말했지만 눈앞이 흐릿했다. 걱정? 아니었다. 그건 조종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불안감에 깊이 잠기지 못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집착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주말 아침 유진이 막 침대에서 일어난 시간. 아직 7시 10분. 잠들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휴대폰은 이미 여러 번 울린 후였다. 부재중 6통. 모두 말순 어머님. 유진은 놀라 급히 전화를 걸었고 말순의 첫마디는 이랬다. 왜 전화를 안 받니? 혹시 자는 거니? 며느리가 늦잠 자는 건 보기 안 좋아. 며느리? 유진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지훈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침 먹었니?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혹시 낮에 집에 와서 집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혼자 하기엔 벅차서.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아직 결혼 전인데 시댁 집안일을? 지훈은 전화를 듣고 경악하며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유진한테 왜 그래?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지금 당장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말수는 듣지 않았다. 왜? 며느리 될 사람이 뭘 그리 어려워해? 우리 집은 원래 며느리가 좀 부지런해야 해. 그 말은 그날 유진의 가슴 깊숙이 박혀서 뽑히지 않았다. 그날 유진은 처음으로 결혼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현실이 되어 매일 그녀의 삶을 파고들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한창이던 어느 날 유진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새로운 부름을 듣게 됐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뜨는 이름은 여전히 익숙했다. 유진아, 뭐하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지. 너 결혼하면 바빠질 텐데 지금부터 습관 잘 들여야 해. 그 말은 친근감도 애정도 없이 지시와 관리의 톤이었다. 유진은 짧게 대답했다. 방금 샤워하고 있어서요. 그러자 말순이 빠르게 받아쳤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가까이 두고 다녀야지. 며느리가 연락이 늦으면 어른들이 얼마나 답답한데. 이제는 예비 며느리라는 표현도 없었다. 그저 며느리라 단정했다. 그날 오후 유진과 지우는 드레스 투어를 잡아놓은 상태였다. 두 번째 드레스를 입어보던 중 말순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유진아, 지금 뭐 입고 있니?
유진은 스피커를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지금 드레스 피팅 중이에요. 그래.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봐. 내가 봐야 알지.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지금 다른 신부들도 있어서 사진 촬영은 어려워요. 그러자 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뭐가 어려워? 너 결혼식 하는데 내가 드레스를 봐야지. 며느리가 뭘 입는지도 시어머니가 챙겨야 해. 괜히 혼자 마음대로 고르지 말고 사진 빨리 찍어서 보내. 유진은 옆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이미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엄마, 그만해. 지금 피팅 중이라고 했잖아. 그러나 말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지훈아, 너는 조용히 해. 너는 원래 옷 보는 눈 없잖아. 결혼식은 시댁 어른들 체면이니깐 내가 챙겨야지. 유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곧바로 메시지가 날아왔다. 유진아, 사진 보내. 괜히 내 말 무시하지 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잘 들어야 집안이 편안한 거야. 아. 유진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지훈이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유진 자신의 귀에조차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결혼식 전초 회의를 위해 양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야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시어머니와 지훈만 왔다. 큰아들 내외는 마치 결혼 행사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었다. 말순이 도착하자마자 말했다. 유진아, 너 식순 정리한 거 가져왔지? 내가 볼게.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유진의 손에서 자료를 가져갔다. 마치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다시 손볼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말순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다. 이거 뭐야? 축사 순서는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원래 어른들 먼저 올라가는 전통이 있어. 너희 집은 몰랐지? 유진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예식장 측에서 추천해준 순서가 이거라서. 아니야. 너희 집 기준에 맞추면 안 돼. 결혼식은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지훈이 바로 반박했다. 엄마, 결혼은 두 집이 같이 하는 건데 왜 시댁 중심이야? 말수는 비웃듯 말했다. 아이고, 얘 말 좀 봐라. 나 때는 며느리가 시댁에 맞추는 게 기본이었다. 유진아, 너도 내 말 이해하지? 결혼하면 내가 지훈이 챙기고 우리 집 챙기는 거야.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면 그것은 동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침묵이 흐르자 말수는 다시 유진을 향했다. 유진아, 며느리는 참는 거야. 우리 큰며느리도 다 참았어. 너도 이해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그 집에서 큰며느리는 보호 대상이라며 아무 일도 시키지 않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신과 지훈에게는 모든 걸 떠넘기고 있었다. 그날 회의는 사실상 말순이 지시하고 나머지는 듣는 자리였다. 유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불안, 걱정, 그리고 아주 작은 저항.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유진 힘들지? 유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조금. 나 진짜 엄마랑 싸울 거야. 이렇게는 못해. 싸워서 해결될까? 유진의 말에 지훈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덧붙였다. 나 그냥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날 밤 유진은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눈을 감았다. 상견례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쇠사슬처럼 무겁게 몸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그림자는 결혼식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겠지.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막바지에 들어가던 어느 주말, 유진은 하루 온종일 이어지는 피로감에 겨우 몸을 일으켰다. 연일 결혼식 일정, 서류 작업, 견적 정리로 정신이 없고 퇴근 후에는 지훈과 집안 준비를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런데 눈을 뜨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다시 익숙한 이름. 말순 어머님. 유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직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자 말순의 목소리가 바로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다.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었니?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래서야. 앞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우리 집은 아침부터 할 일이 많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침부터 할 일이 많다는 말은 곧 집안일을 내가 맡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말순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너 오늘 할 일 없지? 낮에 우리 집 좀 들러. 청소 좀 해야겠다. 내가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서. 유진은 침대에 앉은 채 굳어버렸다. 어머님, 오늘은 결혼식 서류 때문에 지훈이랑 같이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 그럼 지훈이만 하면 되지. 유진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일 좀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너희 결혼해서 살 집도 내가 구해준 건데 내가 이 정도 부탁도 못해? 유진의 눈이 커졌다. 집을 구해준 적은 없었다. 단지 결혼집을 알아볼 때 말순이 계속 간섭하며 하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심지어 계약은 유진과 지훈이 자기들 돈으로 했다. 그런데 말순의 말투에는 마치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 통화를 듣고 끼어들었다. 엄마, 유진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오늘은 우리 일정 있다고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냉랭해졌다. 지훈아, 너 왜 이렇게 버릇 없어졌니? 너 예전엔 엄마 말 잘 들었잖아. 결혼한다고 이러는 거야? 유진은 숨을 멈춘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때문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다. 결혼하기로 하니 내가 달라졌다. 원인은 유진이다. 지훈은 더 말다툼하고 싶지 않은 듯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잠시 뒤 말순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유진아, 넌 참 예의가 없다. 며느리 될 사람이 어른 말 듣는 게 기본인데. 내가 너희 결혼 준비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결혼하고도 힘들어. 유진은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도와준 게 뭔지도 모르겠고 무시한 적도 없고 그저 자기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런데 말순의 눈에는 모든 게 불소남으로 보였던 것이다. 며칠 후 결혼식이 거의 다가온 어느 저녁. 지훈과 유진은 함께 식사하며 마음을 다독이려 했지만 말순의 끝없는 간섭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전화를 받아보면 이런 식이었다. 유진아, 신혼여행 가서도 지훈이 아침 꼭 챙겨야 해. 애가 속이 약해서 너는 음식 조심해줘야 해. 유진아, 우리 결혼식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니? 나 혼자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유진아, 혹시 우리 집 친척들 자리 어디 앉는지 정했어? 너희 집 친척보다 우리 집 먼저 앉혀야 해. 유진아, 사회자, 멘트 내가 정리한 거 보내줄 테니 그걸로 해. 지훈은 여러 번 말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지만 말수는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다. 지훈아, 너 왜 그래?
유진이가 뭘 알아? 며느리는 경험이 없어. 결혼식은 시어머니가 챙겨줘야 하는 거야.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권 없는 보조자로 취급받았다.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말수는 또 새로운 요구를 했다. 유진아, 결혼식 다음 날부터는 내가 며칠 너희 집에 있을게. 신혼집 정리는 며느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시어머니가 보고 도와줘야 해.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이요? 한 2주? 너 아직 집안 살림 제대로 해본 적 없잖아. 내가 가서 부엌 정리랑 옷장 정리 다 해줄게. 그러면 너도 편하지? 지우는 폭발했다. 엄마 제발. 엄마가 신혼집에 왜 와? 우리 둘이 살라고 결혼하는 거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훈아, 너 정말 유진이한테 너무 물들었어. 결혼해서도 이렇게 나를 밀어낼 거야? 그리고 이어진 말은 유진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남의 집딸이 너 데리고 가더니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 말에는 유진이 원흉이다라는 의미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지훈은 참으려 했으나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이 때문 아니야. 엄마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야. 잠시 정적. 그러고는 말순의 마지막 말. 좋아. 그럼 결혼식 당일에 보자. 그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는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유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는 내가 말릴게. 언제까지고 이렇게는 못하게 할게. 하지만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지훈 씨, 나 무서워.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예견한 예감이었다. 결혼식이 다가오는 만큼 시어머니의 간섭과 집착은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그 예감은 현실이 된다. 유진은 느꼈다. 이 결혼은 이미 전쟁의 문턱 위에 서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유진은 온몸이 축 늘어진 채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하루 종일 이어진 하객 인사, 예식 진행,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했던 잔일들까지 그 모든 게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옆에서는 지훈이 깊이 자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얼굴을 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이제부터는 둘이 함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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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유진은 손을 뻗어 화면을 켰다. 말순 어머님 12 메시지. 부재 중 5통. 아직 아침 8시 20분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레 메시지를 열자 첫 줄부터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유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신혼여행 준비는 했어? 지훈이는 아직 자? 너희 아침은 뭐 먹었니? 내가 어제 피곤해서 못 말했는데 오늘 가서 너희 집 정리 좀 보려고 해.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집안일은 아직 서툴 테니 내가 가르쳐 줄게. 유진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한 채 굳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다. 완전히 감시였다. 그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 소리에 지훈도 놀라 눈을 떴다. 누구야? 엄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침부터 또 왜 잠깐만.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순의 목소리가 울렸다.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들릴 정도로 크고 공격적이었다. 지훈아,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니? 신혼여행은
내일 떠난다면서 준비는 다 했어? 그리고 유진이는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첫날부터 이렇게 늦잠 자고. 지우는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아직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아침부터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뭐가 아니야.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너희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유진아, 듣고 있지? 며느리는 아침부터. 지우는 단번에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불씨가 되어 곧바로 메시지가 또 쏟아졌다. 지훈아, 내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니? 내가 며느리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유진아, 너는 왜 한마디도 없니? 며느리가 어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오늘 점심 전에 갈 테니 집 문 좀 열어놔. 유진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았다. 손바닥이 식어가고 있었다. 지훈 씨 우리 집에 오신대.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오늘? 진짜 지금? 신혼 첫날인데?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수는 이미 온다고 말했으니까. 그 말은 결정이었고, 통보였고, 명령이었다. 이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유진은 잠시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신혼집 앞 골목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가게들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있었다. 세상은 평온했다. 오직 유진의 내부만 폭풍이 치고 있는 것처럼 불안정해졌다. 유진아. 지훈이 손을 잡았다. 엄마 못 오게 내가 말할게. 이렇게는 못해. 유진은 간신히 웃어 보였다.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럼 오늘만 참아줘. 나중에는 내가 확실히 말할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작게 금이 가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아직 머리도 말리지 못한 상태였다. 지훈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순이 불쑥 들어왔다. 아이고, 여기가 너희 집이구나. 아휴, 역시 내가 고르길 잘했지. 둘이서 뭐 알겠어? 내가 좀 봐줘야지. 유진은 황급히 인사를 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말수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고 말했다. 유진아, 아직 세수도 안 했니? 아휴,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느긋해서 되겠어? 지훈이 끼어들었다. 엄마, 신혼 첫날이잖아. 오늘은 좀. 지훈아, 조용히 해. 너는 원래 아침에 약해서 정신이 없지. 유진이가 잘 챙겨줘야지. 그리고 말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 구조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골라준 거잖아. 그런데 뭐야, 정리가 왜 이래? 유진아, 며칠 전에 내가 말했지? 부엌 큰 동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릇은 여기 말고 저쪽에 두는 게 훨씬 좋아. 말수는 이미 유진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부엌 문을 열고 서랍을 열고 그릇과 냄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내 집이 아닌데. 결혼 첫날, 집은 이미 시어머니의 손에 의해 재배치되고 있었다. 지훈이 급히 손을 들어 막으려 하자 말순이 손을 쳤다. 지훈아, 부엌 큰 여자가 하는 데야. 너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유진은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말은 분명히 들렸다. 유진아, 앞으로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 우리 집 며느리는 다 그렇게 했어. 그 한마디에 유진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욕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유진의 신혼 첫 아침을 자기 뜻대로 다시 정리하며 웃고 있었다. 아휴, 역시 내가 와서 좀 봐줘야 된다니까. 유진아,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유진은 가만히 서서 자신의 행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말순이 부엌을 뒤집고 나서 거실에 앉았을 때 유진은 손끝이 얼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방금 전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신혼집의 주도권을 앗아가려는 시어머니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졌다.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다리를 꼬았다. 유진아, 물 좀 갖다 줘. 유진은 순간 빈정이 확상했지만 신혼 첫날이라는 이유 하나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유리컵을 건네자 말순은 불만스러운 듯 컵을 살피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잔은 좀 싸 보여. 며느리가 들어오는 집은 다 고급으로 맞춰야지. 유진아, 나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세트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바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엄마, 그만 좀 해. 집안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말순은 손을 턱에 괴고 지훈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지훈아, 내가 뭘 알아?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너는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어련히 내가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유진은 속에서 뜨겁고 서늘한 것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살림은 여자 목.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수는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보고 체계야. 유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보고? 말수는 당연한 듯 설명을 늘어놓았다. 결혼했으면 며느리는 시댁에 보고를 해야지. 내가 우리 집 며느리들한테도 다 시키던 거야. 유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떤 보고요? 말수는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다. 첫째, 아침에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 둘째, 지훈이는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알려줘. 셋째, 너는 하루 일과를 나한테 보내. 뭐 하고 있는지. 넷째, 저녁은 뭘 차렸는지 사진으로 보내. 유진은 숨이 턱 막혀 말을 잊었다. 어머님, 그건 좀. 말수는 그 말을 끊어버렸다. 유진아, 왜 너는 며느리가 된 게 그렇게 불편하니? 우리 집 며느리는 다 그렇게 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해. 유진은 견딜 수 없이 억울했다. 누구를 위해 편한 건데? 그건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 자신 아닌가. 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그런 걸 다 보고 하래. 말수는 대꾸했다. 지훈아, 내 아내가 뭘 하는지 시어머니가 알아야지. 집안의 질서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완전히 통제 선언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진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신혼이고 둘이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서요. 말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유진아, 내가 뭐 잘못된 걸 시킨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따져? 첫날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유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말순의 저 말은 너무도 노골적으로 나에게 복종해라라는 뜻이었다. 지훈은 유진을 바라보며 애써 웃었다. 유진아, 잠깐 방에서 쉬어. 내가 엄마랑 이야기할게.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바깥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왜 유진을 힘들게 해? 그러나 말순의 목소리는 단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내가 뭘 힘들게 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유진이가 버릇이 생기는 거지. 버릇. 그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유진은 서서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은 차가워지고 숨은 점점 얕아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말순이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시간 뒤 말순은 결국 부엌 정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출입문 앞에서 말했다. 유진아, 저녁에 뭐 먹을지 미리 생각해둬. 그리고 지훈이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보내.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훈이 대신 말했다. 엄마 안 해. 그런 거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 말수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가방을 들고 말했다. 그래, 그래.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거야. 너희 둘 다 아직 멀었어. 문이 닫히고 거실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훈이 급히 다가와 안아주었다. 유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유진은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가 집안에 있던 흔적, 바뀐 부엌, 다시 정리된 서랍들, 제멋대로 결정된 배치들,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 첫날부터 이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됨? 그 질문이 머릿속을 짓눌렀다. 그리고 유진은 속으로 작게 속삭였다. 지훈 씨, 우리 앞으로 괜찮을까? 지훈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았다. 그 다짐이 얼마나 큰 파도를 마주해야 하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말순에게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유진아, 오늘 너희 집 반찬 봐서 몇 가지 더 사서 갖다 줄게. 저녁에 뭐 먹었는지 왜 말이 없니? 지훈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려줘.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히려 눈물이 고였다. 신혼 첫날 밤 유진의 행복보다 먼저 찾아온 건 사랑도 설렘도 아니었다. 감시, 간섭, 그리고 숨막히는 통제. 이 결혼이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자유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말순이 돌아간 뒤 며칠 동안은 잠시 조용한 듯했다. 유진은 그 짧은 틈에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다. 결혼하고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저녁, 지훈이 퇴근하기 전 유진은 혼자 집에서 간단히 요리를 하고 있었다. 모처럼 평온한 저녁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조리대 앞에서 양파를 써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말순 어머님 전화 한 통.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지금은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다음 문장까지 예측됐다. 다시 울렸다. 부재중 2통.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진아, 왜 전화를 안 받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훈이는 언제 들어와? 저녁은 뭐 차리고 있어?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요리하고 있어서. 요리? 아이고, 너 혼자 요리한다고? 그럼 혹시 지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양념은 내가 알려준 대로 했어? 유진은 숨을 삼켰다. 말순이 알려주는 레시피는 하나도 요리가 아니었다. 그저 간장 몇 스푼, 소금 몇 스푼 넣으라는 식의 지극히 단순하고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해보는 방식으로. 유진아,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르침을 무시하니? 내가 지훈이 30년 넘게 키웠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더 잘 알지. 유진의 입술이 굳어졌다. 어머님, 제가 지훈 씨한테 물어보고 맞춰서. 유진아, 너 그 말버릇 어디서 배웠니?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고. 참,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어. 유진은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앞에서 양파 냄새가 올라오고 마음속에서는 분함이 타올랐다. 그러나 말수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냄새가 나는데? 유진아, 음식 태운 거 아니지? 도대체 요리를 얼마나 못하길래 그런 냄새가 나니? 그 말은 완전히 억지가 돼 있었다. 말수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전화기 너머인데. 유진은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았다. 아니에요. 그냥 양파 볶는 냄새예요. 말수는 곧바로 날 선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내가 오늘 반찬 몇 가지 해놨는데 너희 집에 갖다 줄까? 솔직히 내가 요리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너는 기본도 못하는 사람. 이라는 비난과 다를 바 없었다. 유진은 전화를 잡고 있는 오른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준비해 보려고요. 말수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 내가 하고 싶다니까 해봐라. 근데 지훈이가 먹고 바로 배탈 나도 난 책임 못 져. 말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뚝.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말순의 감시 속에서 저녁을 펴야 한다는 압박. 그것이 서서히 그녀를 짓밟고 있었다. 그날 밤 10시. 지훈이 늦게 들어왔다. 유진은 애써 웃으며 따뜻한 저녁을 내놓았다. 오늘도 늦었네. 많이 힘들었지? 지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뒤늦게 지친 웃음을 보였다. 응, 오늘 엄청 바빴어. 아, 근데 엄마한테 전화 왔지? 유진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훈은 바로 표정을 읽었다. 또 뭐라 했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한 요리 못 믿겠다고, 반찬 가져다 준다고.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짜 미치겠네. 그러나 그 한숨 뒤에는 이미 지쳐버린 남편의 무력감이 숨어 있었다. 말순의 간섭은 그에게도 치명적이었고 그는 양쪽 사이에서 지칠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유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쉬려던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다. 말순 어머님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말순의 목소리가 낮고 비뚤어진 톤으로 들려왔다. 유진아, 너 왜 저녁 사진 안 보냈니? 유진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방금 전 지훈과 식사한 상황을 보내지 않은 걸 시어머니가 알 리 없다. 그런데 계속 사진 보고를 요구하는 메시지.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집착이 담겨 있었다. 마치 유진의 모든 순간을 검사하고 싶다는 듯.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메시지. 지훈이는 지금 뭐하니? 거기 옆에 있지? 대답해. 유진은 손가락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지훈이 씻고 있는 욕실 쪽을 한번 바라봤다. 지금 이 시간에 왜?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진아, 왜 답이 없니? 지금 당장 전화해.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자 통제였다.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요동쳤다. 당혹감, 공포, 분노, 그리고 깊은 피로. 불과 며칠 전 결혼한 직후의 설렘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녀는 이미 벽에 몰리고 있었다. 지훈이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누구야? 유진은 휴대폰을 가볍게 쥐었다. 어머님이 또 저녁 사진 왜 안 보냈냐고.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땐 이건 너무 심하다. 그의 말투에서 피로와 짜증이 동시에 묻어났다. 내일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할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가라앉고 있었다.
내일 말해도 어머님이 들을까? 그녀는 어렴풋이 알았다. 지훈의 말로 막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말순 자신도 모르는 중독 같은 집착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날이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유진은 침대에 누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결혼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그날 밤 유진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휴대폰이 또 울릴까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려올까봐. 자신의 일상이 더 통제될까봐. 그 불안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였다. 유진에게 이 3달은 신혼의 달콤함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집착이 점점 진화해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던 전화가 이제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울렸다. 새벽 5시에도 밤 12시에도 심지어 일하다 잠시 숨 돌리는 점심시간에도 말순의 전화는 필수 보고처럼 울렸다. 유진아, 왜 점심 사진 안 올렸니? 왜 10분 전엔 답장이 없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설마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지훈이는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유진은 감시받는 느낌에서 더 나아가 감옥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큰며느리와의 차별이었다. 말수는 거의 매주 말했다. 우리 큰며느리는 참 착해. 말 잘 듣고 시어머니 말에 토달지 않고. 유진아, 너도 본받아. 그러면서 정작 큰며느리는 시댁에 거의 오지 않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걸 유진은 지훈을 통해 알고 있었다. 말수는 큰며느리에게는 바쁘지? 그래. 쉬어. 라고 하고 유진에게는 바빠도 며느리는 해야 할 게 있어. 며느리는 시댁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라고 했다. 그 이중잣대는 유진에게 천천히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다. 유진은 퇴근 후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새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말순 어머님 전화 6통. 메시지 4개. 유진은 순간 숨을 삼켰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유진아, 왜 연락이 없어?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너 왜 전화 안 받아? 당장 전화해. 유진은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전화를 걸자마자 말순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연락이 없어? 내가 진짜 급한 일이라고 몇 번 말했잖아. 유진은 식은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님, 퇴근하자마자 바로 씻고 전화 못 받았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늦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연락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되겠어? 유진은 속으로 무시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제야 말수는 숨을 한번 내쉬며 말했다. 아니, 큰아들네 집에 반찬 가져다 줬는데 너희 집에도 들렀다가 집에 아무도 없길래 전화한 거야. 유진의 눈이 멍해졌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그럼 며느리 집에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유진은 숨이 턱 막혔다. 큰아들네부터 들렀다가 순서대로 우리 집까지 온 거라는 뜻. 그리고 부재중 6통 집 앞까지 와서 전화한 것. 그 순간 유진의 이성의 끈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집에 들어오자 유진은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어머님이 오늘 우리 집까지 오셨어.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집까지? 오늘? 응, 큰아들네 반찬 주고 바로 우리 집도 들렀대. 그리고 내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왜 집에 없냐고. 왜 일찍 안 들어오냐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 씨 너무 무서워.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말순이 큰아들네는 거의 간섭하지 않으면서 유진 부부에게만 일방적 감시를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해지고 있었다. 유진은 쌓였던 감정을 결국 터뜨렸다. 지훈 씨 왜 우리만 이래? 왜 우리만 감시해? 왜 우리만 전화 폭탄 맞아? 왜 우리만 반찬 검사받고 뭐 먹었는지 보고해야 하냐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말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컸다. 그 침묵이 유진을 더 아프게 했다. 지훈 씨는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하루하루 더 심해져?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아올라 했다. 그러나 유진은 손을 뿌리쳤다. 지훈은 당황해 말했다. 유진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힘들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우리 둘이 싸우는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싫어. 진짜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말순의 간섭이 단지 스트레스가 아니라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리고 있었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일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다시는 우리 집에 허락 없이 오지 말라고. 밤마다 전화하지 말라고. 보고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고.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그렇게 말해도 어머님이 들을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유진은 휴대폰을 끄고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 4시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말순 어머님. 부재중 3통. 유진의 혈압이 순간 치솟았다. 새벽에 왜?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태연했다. 지훈아, 너 내 전화 왜 안 받니? 유진이는 왜 연락이 안 돼? 지훈이 말했다. 엄마 지금 새벽이야. 그래서? 며느리는 잠도 내가 관리해야지. 유진이가 혹시 어디 아픈가 해서 확인하려고 한 건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 한마디가 결국 지훈의 마지막 인내를 끊었다. 지훈은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제발 그만해.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이건 간섭이 아니라 감시야. 우리가 엄마 집 하인이야. 왜 유진을 괴롭히냐고. 유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다. 그리고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도려냈다. 지훈아, 너 유진이한테 독한 말 배웠구나. 그 말은 전쟁 선언이었다. 그 순간 유진은 직감했다. 이 집은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눈을 떴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무겁게 느껴졌다. 전날 새벽의 전화 폭력과 지훈의 고함이 아직 귀에 맴돌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말순의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유진아, 어제 전화 왜 안 받았니? 지훈이는 오늘 뭐 하니? 어제 저녁 반찬 괜찮았어? 오늘 아침 뭐 먹었니?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그녀는 머릿속으로 하루 계획을 짜며 동시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오후 사건은 터졌다. 말순이 갑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예고도 전화도 없이 그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온 것이었다. 유진아.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오늘 지훈이 밥은 뭐지? 제대로 차렸니? 사진 안 보내면 지금 당장 찍어.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직접 지훈 씨랑 같이 요리했어요. 사진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말순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소파 팔걸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럼 당장 보여줘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지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니? 지훈이 상황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다. 엄마, 제발. 이제 집까지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마세요. 우리가 며느리 집에서 무엇을 하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어요. 말순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진이에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너는 무슨 권리로 말리니? 그 순간 유진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훈이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초반, 지훈은 늘 중재자였지만 오늘만큼은 단호하게 그녀 편에 서고 있었다. 엄마, 오늘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예고 없이 오지 마세요. 말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유진과 지훈이 손을 맞잡고 선 모습을 보고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그 순간 유진은 마음속 깊이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싸움이 이제 시작임을 직감했다. 마이너스. 그 사건 이후 부부는 처음으로 시댁과의 연 끊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결심한 빛이 있었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이제 우리 둘이 결정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엄마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이미 포기했어. 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집,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엄마한테 끌려다니면서 살 순 없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한 동맹이 생겼다. 결혼 초반의 설렘과 달콤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서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은 이제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부부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더 이상 유진이를 감시하지 마세요. 말수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결국 한참 동안 끊지 못하고 침묵만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부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할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유진과 지훈은 서서히 시댁과의 연락을 줄이고 서로의 삶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순의 통제와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고 부부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이 부부가 처음으로 시댁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사건과 갈등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결혼한 지 2년째 유진과 지훈은 결혼 초기보다 훨씬 단단해진 부부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아버지 제철 씨가 갑작스런 병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모든 균형이 깨졌다. 아침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제철 아버님이 입원하셨다. 상태가 좋지 않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긴장감이 묻어났다. 유진과 지훈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유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시아버지를 돌봐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자 제철 씨는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다. 호흡이 가쁘고 얼굴은 창백했다. 말수는 곁에서 흐느끼며 유진아,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말했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해야지. 지금은 엄마와 싸울 때가 아니야. 아버님이 우선이야. 그러나 말수는 이번에도 조용하지 않았다. 유진이 시아버지에게 약을 드리거나 음식 준비를 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았다. 유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알려준 대로 해야 해. 왜 이렇게 느려? 지훈이도 도와줘야지.
유진은 마음속으로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지훈은 곁에서 계속 힘이 되어 주었다. 유진아, 괜찮아. 그냥 우리가 같이 하면 돼. 부부는 서로에게 힘을 주며 말순의 잔소리와 집착 속에서도 시아버지를 돌보았다. 시간이 흘러 안타깝게도 제철 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말순은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유진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다. 유진아, 너희가 다 해. 나도 힘들지만 내가 책임져야지. 유진과 지우는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장례식 준비, 병간호, 사무적인 일까지 모두 떠맡았다. 이 과정에서 지훈과 유진은 여러 번 다투었다. 유진은 속으로 울면서 말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해? 지훈은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우리가 해야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끝나고 나면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해. 말수는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을 지켜보며 너희가 다 해야 하는 거야. 나도 힘들지만 참아야지. 라고 말했다. 그때 유진은 깨달았다. 이 집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진과 지우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 지훈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어머니 때문에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우리 이제 결정하자. 더 이상 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가 우리 집, 우리 삶을 지켜야 해. 필요하면 연도 끊자. 유진은 눈물이 핑 돌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부부는 처음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할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병간호와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유진과 지훈의 집은 묘하게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도 말순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부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단호한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 말순은 장례식 후 며칠 만에 유진과 지훈 집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불쾌한 방문이 아니라 말순이 마음속 불만을 폭발시키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유진아, 지훈아. 말순은 말을 꺼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왜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왜 장례식 이후에는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모든 걸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집, 우리 삶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매번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말순의 눈이 순간 좁아졌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듣고 무슨 권리로 내 집을. 지훈이 단호하게 끊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우린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더 이상 집에 허락 없이 오지 마시고 전화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지 마세요. 유진은 더 이상 감시받지 않을 겁니다. 말수는 말없이 잠시 굳어 있었다. 이 순간 부부가 처음으로 완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유진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면 나는 너희에게 가족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겠구나. 유진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맞아요. 우리가 어머님 때문에 매일 숨막히는 삶을 살 필요 없어요.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우리 삶을 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지훈이 뒤에서 유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부부가 결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집착과 간섭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연락도 최소화하고 집에도 오지 마세요. 말수는 한동안 말없이 있더니 마지막으로 낮게 뱉듯 말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너희 선택대로 해라. 그 순간 유진과 지우는 말순과의 연 끊음을 완전히 선언했다. 말순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지훈 씨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우리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 것 같아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이야. 엄마 때문에 매일 긴장할 필요 없어.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외부의 간섭과 감시는 끝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시댁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부부는 알고 있었다. 서로가 있으면 어떤 감시와 간섭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유진과 지우는 깨달았다. 결혼 초반의 말순의 간섭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통제였다. 서로를 지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다. 부부가 단결할 때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유진과 지우는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들만의 삶과 평화를 되찾았다. 시댁과의 연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다. 유진과 지훈의 집은 그동안의 긴장과 갈등이 씻긴 듯 조용하고 평온했다. 유진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지훈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소파에 던지고 유진과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웃었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말순의 감시와 잔소리로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결정은 부부가 스스로 내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루를 살아갔다. 유진은 종종 속으로 되뇌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였구나.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한편 말수는 큰아들 부부에게도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 큰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고 큰아들은 아내를 따라 묵묵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말수는 처음에는 화를 내고 원망하며 날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받지 않자 점차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그 외로움과 상실감을 화와 분노로 표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허전함이 올라왔다. 말수는 오랫동안 자신이 사랑한다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유진 부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몇 달 후 말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자신의 집착과 간섭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걸 통제와 간섭으로 착각했구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너무 잘못되었어. 말수는 유진과 지훈을 찾아가 조심스레 사과했다. 유진아, 지훈아. 그동안 내가 너무 몰라보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어. 정말 미안해. 유진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깨닫고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지훈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조금씩 배우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날 이후 유진과 지훈은 말순이 치료와 상담을 받는 동안 살짝씩 도와주기 시작했다.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거들고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때때로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유진 부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말순을 안쓰럽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면서 돌봐주기 시작했다. 말순 역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며 변화했다. 이제 유진과 지훈의 삶은 다시 평화롭고 단단해졌다. 말순은 외로움과 후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치유와 성장을 시작했다. 부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말순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관계를 다시 배워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